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바논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강력한 펀치를 한 방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레바논 지역과의 전쟁 확전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인 미국,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방부 차관급 회담을 긴급하게 해서 F-35, F-15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그리고 각종 탄약 등 이런 것들을 새로 생산하는 것 또는 미군이 쓰고 있는 것들을 빼서 아주 긴급하게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헤즈볼라, 레바논, 시리아 등과의 확전을 미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펀치는 어떻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9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8대 격파, 장갑차는 16대 격파, 차량 20대 격파, 특수장비 5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미사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고, 병력 사살 전과는 많은데 아주 많죠. 990명이니까. 그런데 전차 장갑차 등 이 장비 그리고 야포 이런 장비 이 파괴 전과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이런 특이점을 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82회의 교전을 했다. 교전 꽤 많이 했죠.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일류신 76 이 수송기의 추락, 우크라이나군이 IRIS-T 지대공 미사일로 쏴서 추락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내려고 하던 포로 65명이 있었다. 지들을 지가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걸 여러 정보 루트 그리고 영안실로 들어간 시신 숫자 등 확인해보니 사망자는 5명이다 라는 거예요. 5명은 그냥 이 승무원들이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 사고기에 원래 벨고로드에서 고위 관료가 탑승 예정이었는데 이 탑승 직전에 취소를 했다. 만약에 탔으면 장군급의 고위 관료가 죽었겠죠. 자,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유엔 안보리를 회부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신의균 국방TV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황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러시아 정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 미 정보 당국이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정보보다 정보가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한 정보들 가지고 있겠죠. 완전히 그냥 거짓말을 일삼는 이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이 미국의 의지를 관망 중에 있다. 푸틴은 협상, 즉 휴전 협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부터 러시아는 계속 그랬죠. 한국식으로 휴전하는 거 괜찮다. 한국식으로 전쟁 끝내는 거 괜찮다. 이게 뭐냐? 한국 전쟁이 딱 그 휴전 협상 체결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를 기점으로 선을 긋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휴전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이 라인,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의 남쪽, 자포리자 지역의 남쪽, 그리고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림반도, 이걸 확보한 상황에서 전쟁 끝내자. 자, 이러면 나는 협상할 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난 6개월여간 힘만 쓰고 희생만 당하고 그러면 결국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에는 협상을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미 국무부는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연기하면 재앙적 결과가 온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결국 610억 달러를 미국이 못 주면 우크라이나의 이 맷집 다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앙적 결과가 오고 결국 러시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백악관은 이 대우크라이나 지원 국제공조 느슨해질 조짐 없다. 람스타인 회의를 독일에서 했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를 했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뭐 독일도 이번에 많이 준다고 했고, 또 프랑스도 준다고 했고, 등등 해서 미국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준다. 그러니 빨리 우리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610억 달러 의회, 공화당 빨리 합의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 그룹은 중국제 카메라, CCTV 이야기입니다. CCTV를 온라인하고 딱 연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온라인으로 이 촬영 정보가 그냥 중국으로 전송돼 버린다 라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중국제 하이크비전이라고 하는 제품의 CCTV인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걸 온라인에, 우리 어차피 온라인 연결하죠. 여러분들도 가정용 CCTV, 그래서 밖에 나와서도 뭐 우리 집에 뭐 별일 없나 하고 CCTV 그거 요즘 뭐 KT나 SK텔레콤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보는 거 있죠. 또 LG 또 통신도 있고요. LG 통신은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 더욱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 화웨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다른 데도 CCTV 많이 지금 통신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온라인에 딱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자동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웨이 사태 때 이 이야기 많이 보셨죠. 그걸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황을 중국 정보당국이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중국제 전자제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LG텔레콤, 대한민국 국방 안보, 우리 민생, 국가를 위해서라도 지금 뭐 이 5세대 장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부디 중국제 쓰지 말고 정상적인 제품 쓰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이 모스크바의 코롤로프에 있는 이 미사일 공장에 침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딱 찍으면서 다음은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사진입니다. 우리가 여기 왔어. 그리고 사진 찍었어. 그런데 실제로 공격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가는데 어쨌든 다음은 타겟은 니들이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계속 산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막 침투해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공장 때리겠다. 자, 이건데 아니 그럼 간 김에 때리고 오지 왜 그냥 오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한번 보여줌으로 해서 여기에 방어병력, 감시병력, 경계병력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부하를 또 걸겠죠? 그러면서 다른 데 때려버리는 이런 성동격서 작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헝가리 총리, 친러죠, 친러. 이제 튀르키예가 마지막으로 나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F-16V,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가 가지고 있는 F-16 전투기의 최신형 개량 키트, 이런 것들을 받기로 합의를 했죠. 그 대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튀르키예가 이제 양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헝가리 마지막인데 우리는 가입 반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헝가리 총리는 그랬지만 헝가리 의회도 이걸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스웨덴 나토 가입 잘 되기를 바랍니다. 푸틴이 칼리닝그라드에 비공식 방문하고 복귀한 정황이 포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푸틴의 전용기, 이 코드가 RST-101인데 이 비행기 일류신 96,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칼리닝그라드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칼리닝그라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칼리닝그라드 위에가 리투아니아, 그 위에가 라트비아, 그 위에가 에스토니아, 그리고 칼리닝그라드 남쪽이 폴란드, 칼리닝그라드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벨라루스, 그 다음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영토 칼리닝그라드에 여기가 지금 이 독일 정부 군에서 파악하는 전쟁의 시발점, 촉발점 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푸틴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간 정황 있다. 그래서 전쟁 준비 잘 되고 있나 하는 거 한번 보고받으러 간 거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남부의 우크라이나 교두보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 이 헤르손 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봤고요. 이제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 전황 지도를 보면 이 북부 지역에는 폭격이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갔고 중부 지역에 폭격이 산발적으로 있고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계속 폭격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가 전사자 발표가 지금 사흘째 없어요. 정말로 전사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발표를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은 지금 추가 전사자 없어요. 자, 미국은 가자 지구에 들어가는 이 구호품 반입을 막는 시위대 해산하라라고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했고, CIA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리고 이집트 정보총국이에요. GIS 그리고 카타르 총리 등이 인질 협상을 위한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완전한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 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그냥 이것들을 축출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고, 이와 또 반대로 하마스 정치국위원 함단은 확실한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 서로 지금 다른 선전전을 펼치고 있죠.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유엔 보호소 공격, 이거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한 건 아니고 하마스의 로켓 맞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개전 초에 이 노스가자에 있는 알 아흘리 병원, 여기 뭐 폭격했다 하고 그래서 500명 죽었다 하고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마스 자기들이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쐈던 거, 이게 잘못 날아가서 이 작약하고 장약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그냥 중간으로 떨어져서 이 병원 때렸던 건데, 그거 나중에 다 밝혀졌죠. 그것과 같이 이 하마스가 쏜 로켓이 거기 그냥 가서 꽂혀버린 거다라는 건데요. 전차 포탄 2발 맞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전차 포탄이 이런 식으로 맞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상부에서 내려 꽂히는 뭔가가 때린 거다. 로켓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이스라엘군도 똑같은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백악관에 폭력 진입을 시도했던 친하마스 시위대에 뭐 그들을 구속하거나 하지는 않고 시위할 권리 있다 라고 하면서 옹호를 했어요. 와, 정말 뭐 기가 찬데요. 이 백악관 담장을 넘으려고 흔들고 문 흔들고 담장 넘으려고 하고 하는 그 자들이 시위할 권리 있다 라고 하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란은 3월 전문가 회의, 그러니까 뭐 최고위급 회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회의에서 3월에 새 지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뭐 신정 일치 체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란의 거의 수령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메네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서로 되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좀 강한 강경한 이런 세력들이 자신들이 그 최고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 계파가 그걸 최고 지도자를 따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쏠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보다 강경한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죠. 알 아사드 기지, 그리고 아르빌 지역의 미군 기지, 또 드론 피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 요격했다고 합니다. 뭐 요격하겠죠. 드론이야. 아주 스피드가 느리니까. 그런데 미사일들은 많이 맞았죠. 그래서 지금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려고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군이 진짜로 갈 때까지 계속 확인 사살하는, 끝까지 괴롭혀서 정말 뭐 협상하다가 뭐 그냥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로 나가게끔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란은 발표를 했어요. 정말 이 발표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국이 후티 반군을 억제하라 라며 테헤란에, 즉 이란에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라고 이란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 입장 세워주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로버스, 이스라엘의 경제 전문지인데, 여기에서 보험업계는 홍해 항해 선박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면 홍해로 들어가는 보험들은 선박이 보험을 가입을 못하죠. 그럼 무보험 상태에서 그 선박 회사들이 아주 귀중품들 짐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이제 홍해 항해는 끝났다
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지상 난타전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상대방의 전략시설에 대해 맹공을 퍼부어 큰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으로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무기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1월 25일 국경지역 잘알알람 지역의 이스라엘 정보기지를 공격했으며 특수 설계된 미사일로 이스라엘군 시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1월 26일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지중해 연안의 국경지역 이스라엘 전방 정보 수집 기지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특수 설계된 신형 미사일로 이스라엘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지는 레바논 남부지역 일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감청 및 전자정보 수집 기지로 상당한 고가치의 전략시설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레이돔 하나가 완파돼 임무 수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기지를 파괴하자 이스라엘은 전투기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경에서 약 20km 떨어져 있는 킬랏 자베르 지역의 헤즈볼라 비행장을 공습했습니다. 해당 기지는 지난해 9월 완공돼 헤즈볼라와 이란, 쿠드스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기지가 이스라엘 공격용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되는 전진기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직후인 1월 25일 저녁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레바논 전선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의지, 확전 방지라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현지 뉴스12 채널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승인하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비롯한 대량의 전쟁 물자를 이스라엘에 긴급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국방장관 전화통화 전에 야알 자미르 이스라엘 국방차관, 샤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 윌리엄 라프란테 국방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무기 공급 회의를 열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 다량의 탄약을 이스라엘에 긴급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품목을 보면 각각 25대씩의 F-35 전투기와 F-15EX 전투기, 12대의 AH-24 아파치 공격 헬기가 미군 납품 물량에서 전환돼 이스라엘에 수주 이내에 우선 공급되고 아파치 공격 헬기와 탄약은 미군 자산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는 형태로 이스라엘에 조기 공급됩니다. 현지 매체들은 양측의 이 같은 합의는 레바논에서의 전면전 개전이 임박했다는 강한 시그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라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강하게 펀치를 주고 받았는데요. 자,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감청기지입니다. 감청기지, 우리도 강원도 지역에 산에 감청기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청기지를 이 헤즈볼라가 쏜 미사일, 아마 여기에 TV 시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렌즈 시커인데 렌즈를 이렇게 보면서 조종을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앤 로스 같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딱 보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인데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십자선이 딱 조준이 되어 있고 미사일이 쫙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점점 하면서 이제 쫙 팝업을 하죠. 그러고 이제 내려 꽂혀 버리는데, 꽂힐 때 이제 터져 버리니까 렌즈가 터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보이죠. 딱 들어가서 터지기 직전까지 정보가 전송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청기지를 파괴시켜 버렸어요. 저렇게 레이더미 정확하게 파괴됐으니 저 내부에 중요한 감청 장비가 들어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열받았고, 지난번에 이 헤즈볼라가 쏴서 방공 레이더 기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감청 기지를 파괴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기들을 대거 보내서 국경에서 한 20km 떨어져 있고 이 리타니 강에서 한 10km 남쪽,
그리고 우리 동맹부대에 있는 쪽하고 비슷한 이 라인 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입해 들어가서 이 활주로 비행장 등등 해서 대규모 폭격을 가해버렸어요. 여기가 작년 9월에 완공된 비행장이라고 하니 완전히 새 비행장이죠. 그런데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란 국기 그리고 쿠드스군 깃발 등이 보이니 이란 쿠드스군이 같이 사용하는 기지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 이 발사 원점 제거한다 하고는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방장관끼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 우리 확전 방지다 하고는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건 대외적인 거고 실제로 차관들끼리 모여서 우리 빨리 긴급하게 줄게요 하고는 이제 이 탄약 오션 자이언트라는 큰 배가 하이파로 들어가서 이건 미 본토에서 바로 출항해 가지고 이 대서양 건너서 지중해 관통해서 지중해에 있는 제일 큰 항구 하이파죠. 이스라엘의. 여기 가서 이렇게 1월 22일 탄약을 내려줬고 그리고 그저께 이 머스크사의 대형 수송선 두 척을 미 알레이버급 구축함이 호위해서 들어가다가 후티가 탄도미사일 대량 공격에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탄약이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오만 앞바다에까지 빠졌는데 그 배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탄약 대량 공급해주고 그리고 25대의 F-35A 전투기를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F-35가 블락 3 버전을 대량 생산을 했고 그리고 블락 4 버전으로 해서 미 공군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미 공군이 블락 3 이건 우리 안 받겠다 하고는 지금 로키드 마틴 공장에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쌓여 있으니까 이거 니들 갖고 와서 써 하고는 이거 F-35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당장 그냥 25대 엄청나죠. 이거 그냥 팔아버리고 그리고 F-15EX 이거 이제 F-15 전투기 스트라이크 이글 버전의 최신형인데 이걸 미 공군이 현재 6대를 납품받았고 현재 보잉에서 4대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아마 4대 만드는 거 이스라엘 주고 미 공군에도 니들 갖고 있는 거 우리 좀 빼줘 해서 이스라엘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만드는 대로 25대 합해서 25대를 이스라엘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파치 공격기 이건 지금 만드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미군이 있는 거 미국군이 쓰는 거 갖고 와 해가지고 이걸 12대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전 가능성 레바논과의 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면적도 커지고 있는 중동 전쟁 상황 알아봤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